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 호우경보, 제주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한라산 삼각봉에 251.5mm, 제주 11.5, 서귀포 51.6, 표선면 100.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에 점차 그치겠는데 10에서 40m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제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국내선과 국제선 14편이 결항됐고 15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도 소형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재산을 일부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결국 선관위가 양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며 맞대응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며 이의를 제기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집 마당입니다. 양치석 후보는 의혹이 제기된 뒤 이곳과 함께 공무원 연금과 은행 적금 등 14가지 재산을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후보의 재산은 3억 8,300만 원으로 후보 등록 당시보다 7,190만 원이 늘었습니다. 결국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경력과 재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허위의 재산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그리고 선거 공보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해당 후보를 제주지검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는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대위원장 1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후보가 서울에 집을 3채 갖고 있고 재산 신고에서 9억 원을 누락했다는 새누리당의 논평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서초구 연립주택이라든지 용산구 아파트를 소유해본 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배우자, 후보의 배우자가 강남구 아파트를 소유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강창일 후보의 재산이라고 발표한 재산은 고승덕 전 의원의 재산을 착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착오로 인해 잘못된 내용으로 논평을 냈다며 유권자와 강창일 후보에게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양치석 후보는 공무원 시절 공유지를 사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전직 서귀포시장도 함께 공유지를 산 것으로 확인돼 고위 공직자들이 공적인 정보를 이용해 이른바 공유지 재테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지난 2010년 매입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의 임야. 당시 제주도청 4급 서기관이었던 양 후보는 공유지였던 이곳을 4,5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최근 이곳에는 도로가 뚫리면서 시세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김영수 전 서귀포시장도 서귀포시 남원읍의 또 다른 공유지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이었던 김영수 전 시장은 임야 2,400제곱미터를 5,3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김 시장은 2년 뒤 이 땅을 6,3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고위공직자라는 자리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고 노년에 텃밭을 가꿀 목적이었지만 인접 토지주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공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정보를 사사롭게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독점이 되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일반 도민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인 것 같고. 시민단체들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제주도의회도 공유지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지역 현안에 대한 총선 후보자들의 입장을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후보들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제2공항 등 대부분의 현안에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제주도와 JDC가 공사 재개를 위해 추진했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 판인데 만약에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또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제적인 그 신인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유원지의 공공성을 강조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도민과 우리 사회가 도민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특별법 개정이든지 아니면 도나 JDC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든지 그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공항 입지에 대해 강지용 후보는 현행대로 추진을, 위성곤 후보는 갈등에서 우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강지용 후보가 허가 확대를 막는 조건으로 찬성인 반면 위성곤 후보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대했습니다. 행정구조 개편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강지용 후보는 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성곤 후보는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3 희생자 재심사는 두 후보 모두 반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지역 총선 공동투쟁본부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당과 녹색당, 민중연합당과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민중의 삶과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위해 농민 생존권 보장과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약속한 정치 세력을 선택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휴가 몰리는 5월이면 제주 기점 노선의 항공 좌석난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죠. 항공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편법 거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인데도 공항 3층 출발 대합실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번 달부터 봄 성수기가 시작된 데다 전국 각지의 수학여행단까지 제주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황금 연휴 기간의 경우 항공권 예약이 대부분 마감됐고 예약 대기자들까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성수기다 보니까 일반 저렴한 가격은 금방금방 없어지고 또 이용하려면 미리 한참 전부터 예매를 해가지고 오는 편이거든요. 본격적인 봄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항공권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온라인상에서는 공공연하게 편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최근 이틀 동안 제주 기점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이 40여 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소셜커머스에서 특가로 구입한 항공권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패키지 상품까지 판매 유형도 다양합니다. 인터넷으로 개인을 통해서 구입하는 항공권이나 여행권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행 항공법상 항공권 양도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편법 거래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달 난폭 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전북경찰이 수십 명의 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해 추돌을 유발하는 등 난폭 보복 운전은 심각했습니다. 김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한 운전자가 나와 상대 차량을 막아서더니 보닛 위에 올라가 상대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갑자기 차로를 바꾼 자신에게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기분이 나쁘다며 보복 운전을 한 겁니다. 경적을 18초 동안이나 울려대며 앞차에 따라 붙는 차량. 차선을 넘나들며 위협하기도 합니다. 화가 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급제동을 해 충돌을 유발했고 두 차량의 경쟁적인 보복 운전은 결국 사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추월이 금지된 교량에서 지그재그로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 결과 지난 한 달 반 동안 도내에서는 12건의 난폭 운전과 25건의 보복 운전이 적발돼 형사 입건됐고 41건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대부분은 급히 가려다 도로상의 위험을 유발하거나 사소한 시비가 보복 운전으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시행된 이후 보복 운전뿐만 아니라 평상시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보복운전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의 중환형을 받게 됩니다. 사소한 시비나 급한 마음에 중환형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도 난폭 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양형 기준안을 내놓는 등 보복이나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네, 어제부터 제주에는 많은 양의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는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한라산 진달래밭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0에서 90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산간과 해안 지역에는 각각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어 비와 바람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16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오늘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남부 지역의 기온은 2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호우경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짙은 안개까지 깔리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15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소형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윈드셔 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아침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정마을회 등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제주 지역 총선 후보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제주도 의회도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원희룡 도지사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찾아가는 4.3 교육인 청소년 4.3 마당이 어제 제주시 노영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민예총이 주최한 이번 청소년 4.3 마당에서는 음악과 사진, 음식을 이용해 4.3의 참상과 아픔, 진행 과정 등을 설명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4.3을 체험한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 학생들에게 4.3의 실상을 알리는 강연회도 가졌습니다. 최근 MBC가 보도한 장애인 복지관의 직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도내 10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가 해당 복지관 관장이자 협회 회장인 고모 씨를 해임했습니다. 연합회는 고 전 회장이 지난해 말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경찰의 수산물 가공시설 보조금 수사 발표와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한모 씨에 대해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해 이같이 조치했다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대학생이 정부 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했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도내 모 대학 졸업 예정자인 26살 송모 씨에 대해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지역 인재 7급 공무원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CCTV에 찍혀 대학 기숙사에서 체포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